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요즘 언론, 신문, 뉴스 보기가 상당히 두려운 시기입니다. 무슨 정부에 대해서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저거 잘못되지 않았냐 하면은 이들은 항상 핑계로 일관합니다. 거기다가 누구 남 탓을 하는 거는 정말 역대 정부에서 이런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었죠. 정말 남 탓의 귀재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남 탓입니다. 이번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이 자꾸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번엔 또 언론 탓을 하고 나섰네요.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잘못된 건 하나도 없다. 다만 지금 언론들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시장을 갖다 부추기고 있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갖다가 내세우고 있는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정책을 위반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일, 하다못해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 중역에다가 앉히게 되면 아주 심각한 사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결코 이런 사람들을 갖다 오래 회사에 남겨놓지를 않죠. 그리고 그 위치에 올려놓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는 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가?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이 없었던가? 그런 걸 갖다 복귀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의 시장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각설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방송이라든지 제가 여러분들께 했던 말 아니면은 과거에 제가 썼던 글들에 대해서 복귀를 갖다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찍었던 방송, 2, 3년 전에 찍었던 방송, 혹은 3, 4년 전에 남겼던 글들을 갖다 보면서 내가 예측한 게 이게 왜 잘못이 되었고 이게 왜 예측대로 가지 않았는가 복귀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보다 명확하게 잡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자, 그러면서 오늘도 제가 과거의 글들을 갖다가 읽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글이 있어서 한번 이번 방송을 갖다 준비했고요. 자, 지금 해당 글 2017년 8월 1일에 작성된 글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거의 초창기 때죠. 양도세를 강화한다고 정부는 주택가격을 잡을 생각이 있는가? 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3년 전에 글을 갖다 다시 읽어보니 참. 하지만 이 글에서 저는 지금의 시장을 갖다 정확하게 예측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드리면요. 오늘 카페원 중 한 분이 8월 2일 발표 예정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엠바고 2차 자료를 보내주었다. 1차 자료에 이어 매우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대부분 탁상 행정에 따라 시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에 잘못된 정책들만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듯 싶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 강화. 오늘은 바로 이 양도소득세 강화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주택시장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직접적 증세를 언급하는 부분이나 사실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집을 가진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야당에서조차 반대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바로 주택 양도소득세 강화일 것이다. 그러나 주택시장을 세금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대표적인 탁상 행정 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역대 경제 정책 중 세금을 올려서 시장 안정을 이룩한 적이 있었던가?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양도소득세 강화 카드를 꺼내자 한동안 거래가 실종되는 상태에 머무르는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늘어난 양도세만큼 상승된 가격의 매물들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언론에서는 다시 한번 주택가격 폭등으로 설레발을 치게 되고 뒤늦게 시장 방관자들이 참여하면서 제2의 주택가격 폭등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자, 이게 제가 3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자, 다시 더 밑으로 내려가서 양도소득세 강화로 인하여 주택가격은 더 폭등하였고 그러한 폭등으로 인하여 2009년과 2013년까지 주택시장 침체 현상을 겪어야 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의 상승의 원인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는 대국민적 기관이 부재하다. 이러한 연고로 정부의 정책 발표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는 과정을 거치나 주택의 거래 가격이 정부의 정책 발표 이전보다 더 높은 거래가의 매매가 한두 건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실망하고 실수요자들이 가세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반복된다. 자, 정확하게 지금 시장을 예측하고 있죠.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보면 양도세 강화 시 주택을 가진 자들은 매물을 모두 걷어들이거나 늘어난 양도세만큼 매도 희망가를 높여 매물을 부동산에 의뢰하게 된다. 그렇다면 시장에 저가의 매물은 사라지게 되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줄다리기에서 결국 적은 거래량이지만 높아진 가격의 거래가 한두 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표면적으로 가격 상승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적은 거래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아진다는 언론 보도가 뒤따르면서 다시 시장은 뜨겁게 과열되는 양상을 거친다. 특히 세금을 통한 부동산 규제라는 잘못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개인적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낸다는 것은 시중 유동성을 제한하여 가격 억제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증세를 위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을 방치하겠다는 이면적 전략을 가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증세 이야기까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경기도 전 지역 일부 빼고 전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버린 이러한 현상, 이 역시도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게 아닙니다. 증세를 원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마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강화는 일시적 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주택 가격의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현재 대한민국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전 세계 유례 없이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보다 더 양도세를 높이겠다는 것은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탁상 행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적어도 국토교통부 실무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아닐 것이다. 실제 과거 양도세 강화 이후 주택시장의 가격 폭등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과거의 데이터만 살펴보더라도 양도세 강화가 결코 주택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강화 카드가 다시 한번 주택시장 안정 정책에 나왔다는 점은 주택시장에 대해 무지한 위정자들에 의해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또 한 가지, 내년부터 시작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경제 부동산 전문가 또는 기업가 모두 인식하고 있는 공통의 사안이다. 따라서 유동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만 억제를 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혼란의 시기를 거쳐야 할 것이며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더 많은 고통의 시간을 인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부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탁상 행정이 아니라 보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현 정부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자, 이 글이 제가 2017년 8월 1일에 작성한 포스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글을 갖다 많이 쓰긴 했어요. 글을 많이 쓰고 카페나 아니면 포스팅도 하고 그런데 그 이후로 좀 사실상 유튜브 방송에 좀 더 몰입하면서 글은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을 남겨놓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이렇게 지금 벌써 3년 전 글을 갖다 다시 복귀해 보면서 이 3년 전에도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었는데 정부에서는 3년 전에도 예측할 수 있었던 너무나도 뻔한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더 강화하고 더 그들의 그 부동산 정책을 갖다가 옹고히 하는 데 온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시장의 역습은 더 강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어찌되었건 현 정부는 지금 현재 진실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 여론을 갖다가 흔들 수 있는 힘, 이거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진실, 그리고 시장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는 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또 다시 다른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국민을 갖다 호도하면은 국민들은 또 그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서 충실하게 잘 움직여 주니까요.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 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솔직히 성공한 정책, 경제, 외교, 안보, 부동산 어느 하나 성공적인 부분이 없는데 참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놀랍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우리나라의 경제, 부동산 이러한 부분들은 점점 더 안에서 골마 썩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